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변수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분, 증가분을 계산을 하면 우리가 정확히 증가율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1인당 GDP를 이렇게 매년 5.9%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944달러는 실제 한국의 1인당 GDP고요. 여기서 매년 5.9%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우리가 이러한 값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했더니 그거에 대응하는 값들을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들을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림과 같이 16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형태를 얻게 되는데, 그때 이 기울기가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 실제로 증가율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사값으로 같은 것이고 실제 값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겠죠. 한 0.00 뭐 한 1 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근사적으로 매우 비슷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인당 GDP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이건 지금 가상의 데이터고요. 1인당 GDP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림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이 실제 1인당 GDP고요. 액츄얼 GDP에 로그를 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점선이 제가 앞에서 5.9%로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변수의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기간에는, 요 기간이겠죠. 요 기간 동안에는 실제 GDP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표현해 보면 이게 매년 5.9%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 GDP는 그거보다 살짝 위에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기울기가 이 검은색 선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70년대부터 대략 한 IMF 경제 위기가 요때 있었는데요. 그 시기까지 전반적으로 전체 기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 5.9%보다 이 기간에 성장률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전체 기간 1960년부터 대략 2018년까지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5.9%였었는데요. 자, 이런 5.9%라고 하는 말은 매년 5.9%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에는 5.9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을 수 있고, 어떤 기간에는 5.9%보다 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 1인당 GDP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에는 실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보시면 검은색 선이 다소 이렇게 완만하게 기울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전체 기간 평균 증가율인 5.9%와 비교했을 때 1인당 GDP의 실제 증가율은 더 작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거시경제학에서는 증가하는 변수의 로그를 취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 1인당 GDP의 변화가 어떤 기간에는 5.9%보다 더 높았고 어떤 기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 로그를 이용하는 몇 가지 엑서사이즈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성장률을 계산해 보는 것인데요. 첫 번째에서는 일시적인 변화를 자연 로그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경제의 GDP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GDP가 이렇게 일정한 상태,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다음 장에 가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경제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변수도 변하지 않는, 증가하지도 않는 상태, 당연히 감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요. 사람들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뭐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균제 상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GDP 수준이 현재라고 하면 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기의 GDP 수준이 Y0였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때의 GDP가 Y0였고요. 자, 그런데 북한의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 뭐 석유값 상승,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사실은 훨씬 더 큰 충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 충격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매우, 제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충격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자꾸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인도까지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비교적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도 좀 조금 더 힘들지만 좀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하튼 자, 이렇게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GDP가 1% 하락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충격이 발생을 했고요. 이 충격으로 인해서 GDP가 1% 하락하는 경우,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연기의 GDP는 Y0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1% 하락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 1% 하락했다고 하면 1-0.01만큼 곱해주면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가격, 뭐 여러분 보험료를 낸다든가 무슨 뭐 어떤 상품의 가격을 지불한다든가 했을 때 1%를 할인해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1-0.01만큼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그러면 실제로 할인된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연기의 GDP에 1-0.01만큼 곱해 주시면 이제 일기의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식을 잠깐 보시면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해 봅니다. 이렇게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로그의 y1이 되니까요. 자, 오른쪽을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로그의 y0 곱하기 1-0.0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로그에 지금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0 곱하기 1-0.01이니까 로그를 취해주면 곱하기는 이제 덧셈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의 y0 더하기 로그의 1-0.01 이렇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그의 1 플러스 c는 c가 매우 작은 값이라면 이건 근사적으로 C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